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정책 세상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게스트분 옥토님 모시고 4탄 돈 되는 재개발 실전 사례 마쳤고요. 5탄 돈 되는 재건축 실전 사례입니다. 옥토님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똑같은 제자인데 뭐가 어떻게 좀 틀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네. 재건축은 지금 아파트 있는 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의미고요. 네네. 재개발은 그 지역 내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 있는 것들을 새로 다 밀어내고 네네. 이제 새로운 아파트 한 집 만든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주거는 다 아파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네네. 5층짜리 주공 아파트만 일단 다 선점해도 그렇죠.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졌죠, 5층이 다. 어느 시점부터 광명에 5층 주공 아파트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1단지 전부 다 5층짜리였었는데 그거가 다 재개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주공 아파트 그러면 수원 쪽에 있는 거 많았죠. 메탄동이 많았었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왜 그러냐? 5층짜리 아파트는 땅이 넓기 때문에 지분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재개발 사례일 때는 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거기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재건축보다는 덜 중요하죠. 덜 중요하죠. 재건축은 땅 토지 지분이 되고 지분이 넓은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제가 지금 실전 사례는 이제 철산동에 있는 철산 7단지의 사례인데요. 철산동이면 광명? 예. 광명시 철산동 사례입니다. 그 근처에 4단지 있었고, 지금 7단지, 철산역, 롯데캐슬랜드, SK뷰, 프레스티지, 그거 있었고, 지금 8, 9단지 자이, 10단지, 11단지, 그 다음에 12단지, 13단지가 있어요. 근데 지도에 이게 다 입력이 되셨군요. 근데 그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13단지는 고층 아파트예요. 거기도 지분이 크지만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13단지는 평수도 대형 평수지만은 거기는 이제 고층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12단지도 고층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4단지가 좀 빨리 됐는데 거기가 4단지 빨리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7단지는 좀 작아요. 원래는 철산 7단지는 작았고 8단지, 9단지가 굉장히 큰데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거기 자이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게 뭐냐면 4단지입니다. 4단지. 4단지 이제 대화 입주가 끝났고 7단지가 됐는데 제가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7단지를 살까? 8단지를 살까? 언제 구입을?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굉장히 비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전인데? 비쌀 때. 사서. 최고를 찍었을 때.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단지, 13단지가 있었는데, 지분이 가장 큰 게 7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9평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7단지를 샀죠. 당시에 얼마? 당시 구매가가 4억 5천. 그러면 2007년도에 4억 5천. 가장 비쌀 때였어요. 그러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그게 3억 8천, 3억 7천도 매물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시에 밥 먹으러 갈 때나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생각이 좀 나셨겠네요. 그냥 잊고 살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8단지, 9단지도 가격이 비슷했어요. 다 가격은 그 정도. 그 당시 19평짜리가 지분이 땅 지분이 30평입니다. 오, 그렇게 많이 큰 겁니다. 지분이 많군요. 큽니다. 그러니까 저층이기 때문에 30평짜리인데 7단지는 그래도 똘똘 뭉쳐가지고 조합장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쭉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작년 3월에 입주했으니까 15년 걸렸어요. 걔도 중학교 갔군요. 그렇게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인데 흔들림 없이 그 중학교 갔어요. 15년. 8단지 9단지 아직도 못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네. 이게 거기는 이제 규모가 더 크고 네, 이런 네. 건 있습니다. 근데 7단지를 사고 네.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4억 5천 주고 샀는데 거기도 뭐 이제 전세 끼고 그다음에 은행 융자 받고 그래서 낸 거죠. 돈 얼마 해서 산 거죠. 샀는데 몇 년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네.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융자 대출 빼고 5억 정도? 근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네. 이제 뭐 취득세도 내고 그다음에 이자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재산세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리비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네. 계산하는데 네네.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2007년도에 샀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팔라고 전화가 옵니다. 팔라고 전화가 오고. 얼마에 팔라고 전화가 왔냐면 처음인데 그게. 그 2017년, 16년 그때 전화가 왔군요. 예, 그때 처음 전화가 왔는데 그때 5억 5천을 주겠다고. 그 이자 내면 남지가 않는군요. 5천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연히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네. 억지로 그냥 버티고 갖고 있고 힘들게 갖고 있을 때 이제 팔라고 전화 오는데 그때 팔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지쳐서 사업의 진행에 지지분에서 팔고 네네네 지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둔촌주공 재개발할 때 그 공사비 문제 때문에 좀 격돌했죠. 네, 격돌해가지고 네. 상당히 어렵고 집값은 떨어지고 뭐 자기 조합원 부담금 1억이 든다 뭐 이렇게 말이 많고 할 때 집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내는 사람들은 실패자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둔촌주공에서 돈을 못 버는 사례가 되는 거죠. 투자로 볼 때는 실패가 될 수 있죠. 금액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몇 받겠지만 그렇죠. 그걸 버텨야 됩니다. 참. 그걸 버텨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그때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초선주공이 최고가로는 한 16억까지 갔을 거예요. 지금 16억? 아닙니다. 지금은 한 실거래가 보니까 한 12억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됐는데 조합원 물건은 조합원 아파트들은 다 층수가 좋지 않습니까? 노야층이니까. 그러니까 노야층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그렇죠. 운 따르면 더 좋은 데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합원 물건이 좋은 게 이제 우리 조합 총회할 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가 무상입니까? 그 조합마다 다른데 요새는 뭐 대부분 텔레비전, 냉장고, 빌트인 많이 다 해주고 건조기 그런 거 이제 품목은 제가 다 못 외워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양하는 물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일단 내놓으면 잘 팔리죠. 똑같은 가격이라고. 그렇죠. 그런 건 장점이 있고. 철산 지금 크리티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인데다가. 역세권. 완전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 강남 가기도 수월하죠. 7호선 바로. 7호선이니까 강남 가기도 수월하고. 바로 앞에 사업지역이. 접근 좋고. 옥토님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막 사회생활할 때, 광명의 조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들 왜 광명에서 살까? 교통도 불편한데 세상이 바뀌었죠. 광명이 지금은 상당히 좋죠. 거기가 이제 거주하기도 좋고 잘 아시겠지만 그 가산동 의료라든지 그렇죠. 지식 그렇죠. 국내 최고 옛날에 가리봉동 그 산업단지가 그렇죠. 다 이제 지상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 젊은 엘리트층,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거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 수요도 아주 두터운 지역이네요, 광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남권, 분당권, 동탄 이쪽 약하지만 그래도 그 지타단지 쪽으로 어느 정도의 그 상권을 형성하면서
거기도 약간 좀 두툼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오토님하고 이제 그 대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전국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하고 수도권, 향후에 한국의 지방이 어떻게 될까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모이게 되고, 이제 연말이 되면 노후계획 도시 발의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합의 봐서. 왜냐하면은 일기 신도시도 있고 지금 현재 100만 제곱미터 노후화된 도시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재정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보면은 지방에 있는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돼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또 길거리에서도 보이게 되고, 학교 가게 되면은 외국인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 도시화가 점점 발전하면서 수도권에 좀 더 모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수도권의 유성도시, 서울 유성도시 중에서는 광명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광명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광명이요? 네네. 광명이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광명역 중변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철산동 그 옆에 그 아파트 7호선 따고 들어가 재개발 지역, 그 다음에 하안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광명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좀 탈바꿈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인가 4기 신도시 나올 때도 이제 광명에 3기 신도시 이제 그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겠다 또 만들었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광명이 리딩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광명은 10위권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의왕하고 뭐 몇 개 지역을 뭐 얘기한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래서 광명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7단지가 지금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8, 9단지가 지금 공사 중인데, 네. 그 앞에는 12단지, 13단지 있어요. 네네. 거기도 뭐 아까 좀 전에 그 7단지의 그 토지 지분이 3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몇 평형을 받으신 겁니까?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평을 그냥 무상으로 받았고요. 오, 무상.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환급을 받았죠. 오, 환급. 예. 얼마, 뭐 밝히기는 뭐한데, 대략 뭐. 아니요. 홍보타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게, 딱 기억이 안 나는데 5,500인가? 오! 거의 한 6천만원까지 받았고, 이제 조합이 이번에 해산이 됐어요. 해산. 이제 다 끝났어요. 정산이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예, 1년 정도 있다가 끝났는데, 작년에 3월에 입주했으니까. 입주가 그렇게 돼도 정산이 그렇게 쉽지는 1년 않은데.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 또 450인가? 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샀잖아요. 예. 5억 정도 들어서 4, 5천 샀지만 뭐 이자까지 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5천만 원을 환급 받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가까이 45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재개발 단지 지금 철산 7단지도 그렇지만 이제 안양역에 하는 진흥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안양역, 그러니까 만안구죠. 안양시 만안구 진흥 아파트. 현재 지금 공사 중이죠.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죠. 안양역.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짓고 나면 이제 그 아마 조합이 해산되면 또 환급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조합은 청산하게 되면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그 조합에서 뭐 예비비를 남겨놓는 돈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다 털어버리고 얼마 안 되지만 몇백만 원씩 턴다는 것은 정산을 한다는 거고 몇백만 원씩 돌려주고 이러죠. 네,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만 잘 고르고 사업만 꾸준히 가면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나쁠 건 없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그 지금 현재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200%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270, 280도 나와요. 네,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고요. 근데 공사 전일 때 이제 재건축 200%짜리가 재건축할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월등하게 뭐 수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철산 2단지, 12단지, 13단지가 15층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네. 안양역 지금 풀이죠. 네네. 옛날에 그 진흥 아파트. 네. 거기도 일부는 그 단지 자체가 네. 예전에 네. 일부는 10층짜리고 일부는 5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네. 초선 12단지, 13단지 15층짜리잖아요. 예. 당연히 수익이 나오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음마 아, 그렇죠. 예. 압구정 현대 예, 그렇죠. 다 15층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그 건축비 상승해서 네네네. 건축 상승이고 뭐 땅값이 상승해서 네네. 사업성은 분명히 나온다. 네네. 예, 구독자분들, 돈되는 재건축 실전 사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부산성 경제의 정책, 세상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자분들, 재개발, 재건축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탄 돈되는 재건축 실전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